일단은 수와 연산에서 두 번째 소단원인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페이지 먼저 볼게요. 28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학생 3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해발 3m까지 올라왔어. 해발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나는 해저 3m의 잠수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학생이 뭐라 그래요? 해발 3m와 해저 3m를 어떻게 구별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높이를 기준에 잡으려고 할 때 그 기준의 점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쌍봉산에 사는 학생이라고 했으면은 우리 집은 저 쌍봉산 위야 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럼 쌍봉산 밑에 있는 집은 우리 집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땅 밑에 있다라고 생각할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기준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어떤 걸로 하느냐? 해수면의 높이로 합니다. 즉 해수면의 높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올라가 있고 얼마만큼 내려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일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는 전 세계에도 다 똑같이 있으니까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정수하고 유리수라는 새로운 수가 도입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는 자연수였어요. 자연수. 자연수는 뭘 의미하냐? 1, 2, 3, 4 이런 것들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요. 자연수 아닌 것들은 뭐라고 했었냐면 분수라는 것도 했었죠. 여기 3분의 1이든지 아니면은 소수라고 불리는 0.5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것들을 진행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학습으로 한번 대수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부등호라는 표현 나옵니다. 부등호. 이건 뭘 의미하냐? 어떤 게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큰 쪽을 입을 벌린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는. 그래서 입을 벌리는 쪽이 더 큰 쪽이다라고 하는데 3분의 1과 0.5를 비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0.5를 바꾸게 되면 0.5는 얼마로 바뀌게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겠죠. 누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큽니다. 자, 1.7하고 2분의 3 같은 경우는요. 2분의 3은 뭐가 되겠어요? 1.5가 되겠죠. 그럼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더한대요. 더하는 거 분수 덧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분수 덧셈 어떻게 한다? 통분이라는 걸 가지고 했었습니다. 5분의 3과 3분의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합니다. 그럼 15분의 그리고 15를 만들어주려면 수의 보존 때문에 곱하기 3 곱하기 3이 필요하겠죠. 그럼 얼마? 9가 될 거고요. 플러스 15분의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5를 곱해줬겠죠. 5가 나와서 얼마? 15분의 14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 빼라고 했으니까 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15분의 9에서 어떤 거? 15분의 5를 빼주면 15분의 4가 되겠죠. 이게 2번 답이 될 거고요. 3번은 곱셈입니다. 곱셈하고 나눗셈은 좀 달라져요. 5분의 3과 3분의 1을 곱하라고 하면 어떻게? 분모와 분자 같은 게 있으면 약분돼서 5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마지막 나눗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뭐 어떤 걸 해줘야 된다? 분모와 분자자를 바꿔서 1분의 3 역수를 취해준다. 그러면 5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1번 답은 15분의 14, 2번 답은 15분의 4, 3번 답은 5분의 1, 4번 답은 5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수와 유리수인데 처음 나오는 건 뭐냐? 양수와 음수입니다. 자, 그럼 양수라는 표현과 음수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생각톡. 물건에 접촉하지 않고 적외선을 이용해서 온도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 온도계를 이용하면 영하 18도보다 낮은 온도, 낮은 냉동고의 온도나 영상 1535도보다 높은 윤곽로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1535도를 플러스 1535로 나타낼 때 영하 18도씨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말해보세요. 영상이라고 했으니까 0을 기준으로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쪽을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영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0에서 얼마를 빼준 거예요? 0도보다도 18도가 낮은 거겠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18도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영상과 영하, 이익과 손해와 같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성질 중요합니다.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양을 수로 나타낼 때 한쪽에는 플러스를 쓰고요.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낸다. 그 대신 우리가 플러스를 붙이는 거는 어떤 경우 양의 부호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자, 영상 16도를 플러스 16으로 나타내면 영하 3도는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네, 맞죠. 그리고 2,300원의 손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300, 4,000원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플러스 4,000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양의 16이라고 표현되는 거랑 음의 3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16이냐 마이너스 16이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이냐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문제 1번에 갈게요. 출발 10분 전을 마이너스 10으로 나타낼 때 출발 5분 후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해발 1947m 한라산의 높이를 플러스 1947이라고 표현할 때 가덕 해저 터널의 최저 수심은 48m를 나타낼 수는 마이너스 48이 됩니다. 네, 이건 실제로 부산하고 거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중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거제도로 가면서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해요. 동쪽으로 3m 떨어진 점을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내면 서쪽은 동쪽의 반대는 서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수에서도 0보다 큰 수를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고요. 0보다 큰 거는 양의 부호 플러스, 0보다 작은 수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해요.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 마저 볼게요. 예를 들어 0보다 3만큼 큰 수는 플러스 3, 0보다 2만큼 작은 수를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분수와 소수도 마찬가지로 사용됩니다. 0보다 2분의 1만큼 큰 수는 플러스 2분의 1, 0보다 0.7만큼 작은 수는 마이너스 0.7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고요.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뭐라고 한다? 양수.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음의 부호를 붙인 건 뭐라고 한다? 음수라고 하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여기까지가 우선 우리가 양수와 음수에 대한 강의